77일째. 그날도 등대불이 켜지자 백구는 똑같은 자리에 앉았다. 강민수 아들 77일째 감감무 소식이래. 우리 민수는 살아서 돌아온다. 어머님, 77일이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진실 말고는 없더라. 어머니, 이 출입증. 박태섭의 이니셜이에요. 이 USB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어요. 다음 항해는 보험이 된다는 말까지. 조난 신호 포착! 해송 127 긴급 구조 요청! 백구야, 77일. 정말 오래 기다렸지. 77일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낸 그날의 이야기.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린다. 멀리서 들려오는 배 사이렌은 언제나처럼 애절하고 갈매기들은 어김없이 제 할 일을 하며 바다 위를 맴돈다. 하지만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지난 67일 동안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다. 67일째. 그날도 저녁 7시 정각 해송항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낡은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후두둑 등대불이 켜졌다. 그 불빛이 바다를 향해 첫 번째 신호를 보내자마자 백구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자리로 걸어갔다. 방파제 맨 끝, 바다가 시작되는 그 자리.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꼬리는 꼼짝도 않고 등을 곧게 펴고 바다만 바라본다. 그 자세는 마치 기도하는 사람 같았다. 아니, 기도보다도 더 간절한 무언가였다. 목줄에 달린 작은 은방울이 바닷바람에 찰그랑 찰그랑 울릴 때마다 백구의 귀가 살짝 움직인다. 혹시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게 주인의 목소리는 아닐까 하며 67일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시장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백구를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 저 녀석은 모르고 있을까? 주인이 67일째 연락이 끊겼다는 걸. 배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른다는 걸. 아이고, 참.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다. 저 녀석이 믿고 있으니까 나도 믿을 수 있었다. 우리 민수가 살아있다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해송항은 요즘 시끄럽다. 재개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포크레인이 빈 창고 벽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울린다. 해송항 신도시 개발 사업 살기 좋은 미래 도시로라고 적힌 현수막이 너덜너덜해져서는 더 초라해 보인다. 시장 상인들은 연일 점포 보상 문제로 싸운다. 야, 이 사람아.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는데 그게 보상이라고 주는 거야? 아이고, 사장님들 진정하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어디 가서 살라고? 매일 반복되는 실랑이. 하지만 백구는 그 모든 소란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67일 동안 한 번도 그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 어이, 아지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박태섭이다. 항구 주변에서 이권 중개업을 한다는 그 사람.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뭔가 속내를 감추는 느낌이 든다. 아드님 배. 정식 항로가 아니라는 소문이 돌던데요. 시작부터 가슴을 찌르는 말이다. 소문으로 사람 죽이지 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박태섭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한다. 67일이나 연락이 없다니. 보통 일이 아니죠. 혹시 보험 같은 거라도 드러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민수는 살아서 돌아온다.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67일. 정말 너무 긴 시간이었다. 아무리 원양어선이라지만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을 리가 없다. 박태섭이 사라진 뒤 시장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민수 아들 배, 주인이랑 연락 끊긴 지 2달이 넘었다지.
67일이나 감감무소식이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처럼 퍼져나간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해가 완전히 지고 등대 불빛만이 어둠을 밝힌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목줄의 음방울이 바람에 울릴 때마다 그 소리가 유독 슬프게 들린다. 67일 전 민수가 떠나던 날 그 음방울 소리는 맑고 희망찬 소리였는데 바다야 춥지? 백구에게 다가가서 등을 쓰다듬어 준다. 하지만 백구는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바다만 바라볼 뿐이다. 67일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자세로 우리 민수 꼭 돌아올 거다. 약속한 거 아냐? 이번 항해가 마지막이라고. 백구의 귀가 살짝 움직인다.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 바다에서 또 다른 뱃사이렌이 울린다. 백구가 몸을 세운다. 혹시나 해서 바다를 쳐다보지만 그냥 다른 배의 소리일 뿐이다. 백구는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간다. 실망한 듯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듯. 67일. 사람으로 치면 몇 년과 같은 시간이다. 하지만 저 녀석은 포기하지 않는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린다. 살다 보면 사람이 아니라 개가 사람 노릇할 때도 있더라.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음방울 소리가 또 들린다. 찰그랑 찰그랑.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애절하게 느껴진다. 시장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간다. 상인들도 하루를 마감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재개발로 떠들썩한 해송항도 밤이 되면 조용해진다. 하지만 방파제 끝에는 여전히 백구가 앉아 있다. 67일째 밤, 오늘도 기다림은 계속된다. 등대 불빛이 바다를 비추고 음방울 소리가 바람에 울리고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밤을 채운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로 백구의 조용한 기다림이 흐른다. 내일도 모레도 민수가 돌아올 때까지 67일이 70일이 되고 100일이 되어도 저 녀석은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나보다도 누구보다도 확실한 믿음으로.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요즘 들어 잠이 얕아졌다. 민수 걱정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아마 둘 다일 것이다. 68일째 아침이다. 창밖을 내다보니 백구가 보인다. 새벽 내내 그 자리에 있었을까? 어젯밤 집에 들어올 때 분명 방파제에 있었는데 아이고 저 녀석은 언제 잠을 자는 건지. 부엌에서 찬밥에 물을 부어 끓이며 68일 전 그날 밤이 떠오른다. 민수가 거실에서 비옷을 말리고 있었다. 바다 냄새와 담배 냄새가 밴 그 낡은 비옷을 내가 몇 번이나 새 걸로 사주자고 했지만 민수는 고집스럽게 그 비옷만 고집했다. 어무이, 이번 항해만 끝나면 진짜로 그만둘게요. 할부도 끝나고. 민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 말 나 5번 들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대답했다. 믿지 않는다는 듯이 반쯤은 농담조로.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차갑게 말했을까 후회된다. 민수가 웃었다. 그 해맑은 웃음이 아직도 선하다. 6번째는 지켜요. 이 방울 소리 들으면서 맹세할게요. 그러더니 민수가 백구에게 다가가서 목줄의 작은 음방울을 살짝 흔들었다. 찰그랑, 찰그랑. 그때 그 소리는 얼마나 맑고 희망찬 소리였던가. 지금 들리는 애절한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민수에게 달려들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민수가 어디를 가든 발뒤꿈치에 바짝 붙어 다니던 그 모습이 이제는 그리움이 되어버렸다.
바다야,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엄마도 나도 늙어가잖아. 이제 그만 배 타고 육지에서 살자. 민수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구는 민수의 말을 알아듣는 듯 살살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앉아 있었다. 민수는 이번 항해로 받을 돈으로 뭘 할 건지, 육지에서 무슨 일을 할 건지 계속 얘기했다.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정말로 배를 그만둘 생각인가 보다 싶어서 68일 전 그 새벽 민수가 떠나던 아침이 떠오른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민수가 현관에서 인사를 했다. 백구는 이미 민수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마치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듯이. 백구야, 너는 집에 있어야지. 엄마 지켜야 되잖아. 민수가 백구를 달래며 말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 낑낑거리며 민수를 따라 나서려 했다. 그때 백구의 모습이 이상했다.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다. 마치 불길한 예감이라도 든 듯이. 이상하네, 저 녀석이 왜 저러지? 민수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평소 같으면 한두 번 말리면 순순히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달랐다. 걔도 마음이 있는 기라. 주인 가는 게 싫은가 보지. 그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백구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동물의 육감이라는 게 있다잖나. 민수가 항구로 향하는 길에도 백구는 계속 따라갔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아침 해가 바다를 붉게 물들이던 그 새벽, 민수는 배에 올라타며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한 달 후에 봐요. 민수의 목소리가 바람에 날렸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들은 민수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백구는 부두 끝에서 배가 사라질 때까지 짖었다. 평소와 다르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목줄의 음방울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 소리에 다른 갈매기들까지 놀라서 날아올랐다. 68일이 지난 지금 밥을 다 끓이고 나서 백구를 보러 나간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등대 불이 꺼진 새벽인데도 바다를 향해 앉아 있다. 바다야, 밥 먹자. 백구에게 다가가서 밥그릇을 내려놓는다. 하지만 백구는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68일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고 있다. 물만 조금씩 마실 뿐이다. 이러다가 네가 먼저 쓰러지겠다. 백구의 등을 쓰다듬어 준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다. 털도 윤기를 잃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그 기다림만은 변하지 않았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서하연 수의사를 만난다. 서울에서 내려와 해송항 근처에 작은 동물병원을 연 지 1년쯤 됐다. 민수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들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하연이 먼저 인사를 한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 아, 하연 씨. 일찍 나왔네. 백구가 걱정돼서요. 어제도 밤새 그 자리에 있었죠? 하연이 방파제 쪽을 바라보며 말한다. 68일째야.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내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린다. 아주머니, 이 녀석 관절이 좋지 않아요. 추울 땐 오래 앉혀두지 마세요.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하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 하지만 어쩌겠나. 앉히는 게 아니라 저 녀석이 자리를 정하는 기라. 68일째 똑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 민수는 정말 연락이 없나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목소리가 떨린다. 68일째 감감무소식이야. 배에서도 선주한테서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연의 말에 가슴이 철렁한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에 도착해서 생선 손질을 시작한다. 68일 동안 계속해온 일상이다.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토막을 내고 손은 저절로 움직이지만 마음은 온통 민수 생각뿐이다. 점심 무렵 시장 사람들이 또 수군거린다. 강민수 아들 68일째 소식이 없다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아무리 원양어선이라지만 혹시 배에 무슨 일이라도. 귀를 막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다. 게다가 나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오후에 백구에게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준다. 겨울바람이 차가워서 관절이 얼어붙을까봐.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백구야, 우리 민수 꼭 돌아온다. 68일을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백구의 귀가 살짝 움직인다. 내 말을 듣고 있는 건가? 해가 지고 또 등대 불이 켜진다. 68일째 저녁이다. 백구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목줄의 음방울이 바람에 울리고 그 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애절하게 들린다. 68일. 내일이면 69일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백구가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다. 68일을 기다린 그 마음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 70일째 아침 해송항에는 이상한 소문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민수 배 정말 이상하대. 70일이나 연락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시장 좌판마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린다. 어제까지만 해도 걱정 반, 호기심 반이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불안감이 공기 중에 떠돈다. 어이, 정순 씨. 김영자 아줌마가 내 좌판으로 달려온다. 숨이 가쁘다. 무슨 일이야, 영자 씨? 항구 사무소에서 누가 와서 물어봤다며. 민수배 운항 기록이 이상하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승선 신고가 뒤늦게 올라왔다나. 그것도 출항하고 한참 뒤에. 영자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그거 이상한 거 맞지? 보통은 출항 전에 미리 신고하는 건데. 혹시 민수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사람들의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찌른다. 70일. 정말 너무 긴 시간이었다. 아무리 원양어선이라지만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순 씨, 혹시 민수가 배 타기 전에 무슨 말 안 했어? 무슨 말?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영자의 질문에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민수가 떠나기 전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나?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어이구, 부인들 모여서 무슨 큰일 상의하시는 기요? 돌아보니 박태섭이다. 언제나처럼 공손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아, 박 사장님. 영자가 어색하게 인사한다. 아드님 소식이 70일째 없다니. 참 안타깝네요. 박태섭이 나를 바라보며 말한다. 동정하는 듯한 표정이지만 어딘가 계산적이다. 혹시 배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싶어서요. 요즘 원양어선들이 다 어려우니까. 무슨 소리야?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아, 그냥 혹시라도 해서 말씀드리는 기죠. 70일이면 공식적으로는 실종 신고를 해야 할 시기거든요. 박태섭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진다. 실종 신고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다. 우리 민수는 살아서 돌아온다.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흔들린다. 70일. 정말 너무 긴 시간이다. 물론이죠.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혹시 보험 같은 거라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박태섭이 명함을 꺼내 내민다. 이런 일에 경험이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받아들고 보니
해송항 종합중개업이라고 적혀 있다. 뭔가 석연치 않다. 재개발 일도 하고 배 관련 일도 하고 이 사람이 정확히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박태섭이 떠난 후 시장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70일이면 정말 이상한 거지? 박 사장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실종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순 씨, 진짜 괜찮을까?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더 부담스러운 건 나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날 오후 시장 정리를 마치고 백구에게 가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방파제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뭔가 소란스럽다. 어머, 이게 뭐야? 가까이 가보니 방파제 바닥에 닭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닭뼈 사이사이에 반짝이는 게 보인다. 유리 조각이네. 누군가 소리친다. 이거 일부러 섞어 놓은 거 아니야? 누가 이런 짓을.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백구가 다가와 냄새를 맡아보더니 고개를 외면한다. 평소 같으면 닭뼈에 관심을 보였을 텐데 뭔가를 눈치챈 듯하다. 목줄의 음방울이 바람에 불안하게 흔들린다. 찰그랑, 찰그랑. 그 소리마저 불길하게 들린다. 누가 걔한테 악감정이 있나 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다. 처음 보는 얼굴이다. 죄송합니다. 최만호라고 합니다. 택시 운전하고 있어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한다. 70일 동안 한 자리를 지키는 게 누군가는 거슬렸나 보네요. 만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진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백구를 해치려 했다는 뜻이다. 누가 이런 짓을. 요즘 세상이 각박해져서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가끔 이쪽으로 다니니까 눈여겨보겠습니다. 만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민다. 누가 감히 백구에게 해를 가하려 했단 말인가? 70일 동안 주인을 기다리는 개를 누가 해치려 한다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린다. 세상에는 이런 일도 참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재개발 같은 일이 얽히면. 만호의 말이 의미심장하다. 재개발과 백구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 해가 저물어 간다. 70일째 저녁이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방파제는 조용해진다. 하지만 닭뼈와 유리조각 사건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70일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자세로.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다. 긴장한 듯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다. 바다야, 누가 너 해치려 했지? 백구에게 다가가서 등을 쓰다듬어 준다. 백구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본다. 그 눈빛에 불안함이 가득하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70일을 기다렸는데 누구든 방해하게 두지 않아. 다짐하며 백구를 안아준다. 목줄의 음방울이 조용히 울린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진다. 돌아보니 어둠 속에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 하지만 잠깐 그림자는 이내 사라진다. 오싹한 기분이 든다. 누군가 백구를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다. 70일째 밤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간다. 하지만 다짐한다. 민수 돌아올 때까지 저 자리 비우지 않겠다고. 사람이든 개든 약속은 지켜야 사람이다. 그리고 누가 방해해도 70일의 기다림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고. 목줄의 음방울 소리가 바람에 울리며 70일째 밤이 깊어간다. 72일째 아침 해송항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다. 재개발 사무소에서 통보 나왔다. 김영자가 숨을 헐떡이며 시장으로 뛰어온다. 손에 하얀 공문서를 들고 있다. 시장 통합 이전, 무허가 좌판 정리 실시.
3일 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고. 공문서를 읽는 영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뭐, 3일이라고? 우리 좌판도 무어가라는 거야?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는데 시장이 발칵 뒤집힌다. 상인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 좌판도 공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말이 되나? 72일째 아들 실종된 사람한테 좌판까지 빼앗으려고? 분노가 치민다. 하지만 공문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법이니까. 정순 씨, 우리 어떻게 해? 싸워야지. 30년 터전을 3일 만에 빼앗긴다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누군가 재개발 사무소로 가자. 고 소리친다. 오후 2시 분노한 상인들이 재개발 사무소로 몰려갔다. 나도 따라갔다. 72일째 민수 걱정에 좌판 걱정까지. 정말 견딜 수 없었다. 사무소장 나와. 우리 말 좀 들어봐. 상인들이 사무소 앞에서 소리친다. 하지만 사무소 문은 굳게 닫혀 있다. 거기 누구 없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젊은 직원 하나가 나온다. 얼굴이 딱딱하다. 공문은 이미 발송되었습니다. 이해 있으시면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정식 절차가 뭐야? 우리한테도 계절이 있다, 아이가. 봄 오면 손님도 온다. 영자가 울부짖는다. 법적 절차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직원이 딱 잘라 말하며 돌아서려 한다. 잠깐. 누군가 직원의 팔을 붙잡는다. 생선장수 박철수다. 3일이 뭐야? 30년 터전인데. 손 떼세요. 내 손 왜 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순간 실랑이가 벌어진다. 상인들이 몰려들고 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막는다. 밀지 마. 우리 말 좀 들어. 경찰 부를 거야. 아수라장이 된다. 나도 모르게 휘말린다. 72일째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듯하다. 그때였다. 기익. 어디선가 개 울음소리가 들린다. 백구다. 백구가 왜 여기에? 백구가 사무소 앞까지 와 있다. 72일 동안 한 번도 방파제를 떠나지 않았는데 혼란 속에서 백구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려다가 쾅! 철제 팔레트가 넘어진다. 백구의 앞발이 그 틈에 끼었다. 아! 백구가 비명을 지른다. 목줄의 음방울이 요란하게 울린다. 찰그랑, 찰그랑. 백구야. 내가 달려간다. 백구의 앞발에서 피가 난다. 발가락이 이상하게 꺾여 있다. 누가 구급차 좀. 동물병원, 서하연 병원으로. 상인들이 도와준다. 박철수가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아든다. 괜찮다, 백구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백구는 계속 끙끙거린다. 72일 동안 처음 듣는 아픈 소리다. 서하연 동물병원. 어머, 어떻게 된 거예요? 하연이 깜짝 놀라며 백구를 받아든다. 사무소에서 실랑이 하다가 말도 제대로 못한다. 너무 당황스럽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할게요. 감염되면 다리 못 써요. 하연이 재빨리 백구를 수술대에 올린다. 백구가 아픈 듯 낑낑거린다. 72일 동안 한자리를 지켰는데 이런 일이. 내 목소리가 떨린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뼈는 부러지지 않았어요. 며칠 쉬면 나을 거예요. 하연이 다독인다. 하지만 표정이 어둡다. 하연 씨, 민수 배소문. 72일이나 연락이 없는 게 정말 이상한 거가? 기어이 묻고 만다. 더는 참을 수 없다. 하연이 고개를 든다.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어린다. 소문 말고 기록이 있어요. 기록? 하지만 확신으론 목말해요. 어떤 사람이
기록을 감춰요. 하연의 말에 가슴이 철렁한다. 누가 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72일 전 민수 오빠 배출항 기록에 뭔가. 그때 병원 문이 열린다. 최만호 택시기사가 들어온다. 백구 다쳤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만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백구를 본다. 재개발 때문에 다쳤대요. 내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하연 씨 말이 맞네요. 기록에 뭔가 있다는 게. 만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무슨 기록이요? 하연이 궁금해한다. 만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USB를 꺼낸다. 옛 인맥 따라 다리를 좀 놨지요. 이건 무전 로그 일부예요. 무전 로그? 72일 전 민수 씨 배출항 당일 무전 기록입니다. 만호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뭐가 들어있는데요? 내 목소리가 떨린다. 누군가 다음 항에는 보험이 된다 같은 말을 했어요. 뭐? 농담일 수도 있지만 만호의 말에 병원 안이 조용해진다. 보험이 된다는 말이 주는 충격 때문이다. 내 새끼를 누가 보험이라 카노? 처음으로 무너져 흐느낀다. 72일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다. 백구가 다친 발을 질질 끌며 내 곁으로 온다. 아파하면서도 나를 위로하려는 듯이. 백구야 미안해. 내가 다친 것도 민수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백구가 내 손을 핥는다. 목줄에 은방울이 슬프게 울린다. 아주머니, 이 USB 어떻게 할까요? 만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뭘 어떻게 해? 경찰서에 가져가야지.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관련된 사람들이 알면. 만호의 말에 하연이 끼어든다. 저도 도울게요. 민수 오빠. 아니, 민수 씨는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하연의 고백에 놀란다. 동창? 네. 그때는 서로 가난해서 마음도 접었죠. 하지만 지금도 걱정돼요.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72일. 민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민수를 보험이라고 했다. 72일 동안 기다린 백구처럼 우리도 끝까지 찾아보자. 진실을 다짐한다. 다친 백구와 함께 민수의 진실을 찾아야겠다. 밤이 깊어간다. 백구는 다친 발 때문에 방파제에 갈 수 없다. 72일 만에 처음으로 그 자리가 비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72일의 기다림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 목줄의 은방울이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울린다. 72일째 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다. 74일째 아침 백구가 다친 발을 조심스럽게 디디며 방파제로 향한다. 바다야, 아직 아픈데 왜 나가려고 해? 말려봐도 소용없다. 74일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그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다는 듯이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백구를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 목줄의 은방울이 예전보다 약하게 울린다. 찰그랑, 찰그랑. 그 소리마저 애처롭다. 서하연 병원에서 받은 진통제 때문인지 백구는 평소보다 힘들어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74일째, 오늘도 기다림은 계속되어야 한다. 오전 10시쯤 병원에서 백구 상태를 확인하러 갔을 때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박태섭이다. 언제나처럼 공손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뭔가 다르다.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고 조급해 보인다. 아, 박 사장님. 백구가 다쳤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괜찮은가요? 박태섭이 병원 안을 힐끗거리며 묻는다. 마치 뭔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다. 네. 다행히 뼈는 괜찮대요. 다행이네요. 74일 동안 기다린 정성이 아까울 뻔했네.
박태섭의 말에 서하연이 고개를 든다. 표정이 경계하는 듯하다. 그런데 어머님, 어제 그 USB 말인데. 박태섭이 본론을 꺼낸다. 역시 그것 때문에 왔구나. 사정 딱 하신 거 압니다. 74일이나 아드님 소식이 없으니. 하지만 그런 것들로 마음고생만 더 하실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그 USB 그냥 져주세요. 위험해요. 74일이나 기다린 정성이 아깝지 않습니까? 잘못 휘두르면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박태섭의 말에 서하연이 끼어든다. 무슨 위험이요? 진실을 밝히는 게 왜 위험한가요? 하연 씨,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특히 바다일은. 박태섭이 서하연을 쳐다본다. 그 눈빛에 뭔가 계산적인 게 보인다. 박 사장님은 어떻게 바다일을 그렇게 잘 아시죠? 서하연이 날카롭게 묻는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박태섭의 대답이 애매하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다.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최만호가 들어온다. 백구 상태 어때요? 만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박태섭을 보더니 잠깐 멈칫한다. 박 사장님도 오셨네요. 만호 씨, 안녕하세요. 박태섭이 어색하게 인사한다. 둘이 아는 사이인가? 74일째네요. 정말 대단한 녀석이에요. 만호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한다. 만호 씨, 그 USB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부탁한다. 만호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려다가 박태섭의 시선을 의식하고 멈춘다. 여기서 말하기는 괜찮아요. 박 사장님도 이 동네 분이니까. 내가 말하자 만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사실 저는 예전에 해양구조대에 있었습니다. 구조대요? 서하연이 놀란다. 20년 동안 일했어요. 해송항에서만 사람을 7이나 구조했죠. 그중 셋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만호의 목소리가 무겁다. 그래서 74일 동안 기다리는 백구를 보면 옛 기억이 나요. 가족들이 방파제에서 기다리던 모습이. 그럼 바다 사정을 잘 아시겠네요. 박태섭이 끼어든다. 네.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74일이나 연락이 없다는 게. 만호가 박태섭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본다. 그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하연이 재촉한다. 만호가 박태섭을 다시 한번 보더니 의사결정을 내린다. 74일 전 민수 씨 배출항 당일 무전 기록입니다. 다음 항에는 보험이 된다는 말이 녹음되어 있어요. 보험? 서하연이 되묻는다. 그리고 항로 변경에도 문제 없다. 어차피 신고는 나중에 올리면 된다 같은 말도. 만호의 폭로에 병원 안이 조용해진다. 박태섭의 얼굴이 굳어진다. 만호 씨, 그런 말들이 정말 있었나요? 내 목소리가 떨린다. 네. 하지만 누가 한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 목소리가 섞여 있어서. 그럼 민수 오빠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서하연이 다급하게 묻는다. 그런데 이때 서하연이 갑자기 고백한다. 사실은 민수 오빠와 저는 고등학교 때 사귀었어요. 뭐? 깜짝 놀란다. 그때는 서로 가난해서 대학도 못 가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마음을 접었죠. 서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지금도 민수 오빠가 걱정돼요. 74일 동안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서하연의 고백에 또 한 번 놀란다. 그래서 그렇게 백구를 챙겨줬구나. 하연 씨, 아주머니, 저도 도울게요. 민수 오빠를 꼭 찾을 거예요. 서하연의 진심이 느껴진다. 그런데 박태섭이 갑자기 일어선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USB는 위험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세요. 왜 그렇게 USB를 가져가려 하세요? 서하연이 의심스럽게 묻는다. 이 동네 일을 잘 아니까요. 그리고 재개발이랑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박태섭의 말에 만호가 날카롭게 반응한다. 재개발과 어선 사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항구 개발 계획이 잡혀 있을 때는. 박태섭이 말을 흐린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그쳐 묻는다. 아무 뜻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박태섭이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선다. 그럼 저는 이만. 백구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박태섭이 나가고 나서 병원 안이 이상한 분위기가 된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해요. 서하연이 중얼거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재개발 정보도 너무 잘 알고, 어선 일도 너무 잘 알고. 만호가 동의한다. 그리고 USB를 왜 그렇게 가져가려 할까요? 혹시 관련된 사람인 건 아닐까요? 서하연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진다. 74일째 저녁, 백구는 다친 발로도 방파제에 앉아 있다. 74일 동안 변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지만 이제 느낌이 다르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 박태섭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목줄의 음방울이 바람에 울린다. 찰그랑, 찰그랑. 74일째 밤,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간 것 같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 다가오는 것 같다. 백구가 다친 상태로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다림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74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76일째 아침, 해송항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태풍성 기압골이 내려온답니다. 라디오에서 기상청 예보가 흘러나온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파도가 방파제를 거칠게 때린다. 입추랑 통제 준비하라고 방송 나왔어. 김영자가 시장으로 뛰어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이런 날씨에 바다에 나간 배들은 어떡하지? 상인들이 걱정스럽게 하늘을 본다. 76일째. 이런 폭풍우가 오면 민수배는 더 위험하지 않을까? 백구는 다친 발을 질질 끌며 방파제로 향한다. 강풍의 목줄의 음방울이 요란하게 울린다. 찰그랑, 찰그랑. 폭풍 전야의 불안한 소리다. 바다야, 오늘은 들어가자. 위험해. 말려봐도 백구는 고집을 부린다. 76일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그 자리를 오늘도 지키겠다는 듯이. 오전 10시쯤 시장에 박태섭이 나타났다. 평소와는 다르다. 표정이 굳어 있고 조급해 보인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박태섭이 내 좌판 앞에 멈춰선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는 손짓을 한다. 좌판 뒤편 빈 창고 앞에서 박태섭이 입을 연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다. 하지만 동시에 위협적이기도 하다. 76일이나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무슨 소리야? 좌판도 아드님 일도 제가 다 손봐드릴게요. 재개발 보상도 더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실종 신고 절차도 도와드릴게요. 박태섭의 제안이 구체적이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 대신에 그 USB는 여기서 없던 걸로 합시다. 76일이면 이미 늦었잖아요. 박태섭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왜 그렇게 USB를 가져가려 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어머님도 백구도 다칠 수 있어요. 협박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다.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76일 동안 고생한 게 아까우니까. 박태섭이 한 발 더 다가온다. 사람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진실 말고는 없더라.
단호하게 말한다. 76일 동안 백구가 보여준 그 끈질긴 기다림처럼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박태섭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진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섬뜩한 기분이 든다. 박태섭이 돌아서며 중얼거린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 말투에 으스스함이 느껴진다. 오후 바람이 더욱 거세진다. 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든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킨다.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지나가던 어부가 감탄한다. 저녁 7시 등대 불이 켜지자마자 정전이 된다. 강풍 때문이다. 어머, 전기가 나갔네. 시장이 어둠에 휩싸인다. 비상전등만이 여기저기서 깜빡인다. 집에 돌아가려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 기름 냄새? 뒤를 돌아보니 내 좌판 근처에서 연기가 난다. 불이야. 소리치며 달려간다. 누군가 좌판에 기름을 부어놓고 불을 지르려 했나 보다. 다행히 바람 때문에 기름통이 넘어져서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았다.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도망가는 소리다.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한다. 다친 발로도 그 사람을 쫓아간다. 백구야, 위험해. 따라가 보니 백구가 어떤 사람의 비옷자락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목줄에 은방울이 격렬하게 울린다. 누구야? 왜 도망가? 소리치지만 그 사람은 비옷을 벗어던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서하연이 달려온다. 뒤이어 최만호도 나타난다. 불냄새가 나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하연이 놀라며 넘어진 기름통을 본다. 누가 좌판에 불 지르려 했어. 백구가 쫓아가서 겨우. 정말요? 만호가 분노한다. 이거 봐요. 하연이 백구가 물어뜯은 비옷을 집어든다. 비옷 안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진다. 이게 뭐지? 하연이 플라스틱 카드를 주워든다. 비상전등으로 비춰보니 해송항 재개발 내부 공사 출입증이네요. 그런데 이니셜이 P, T, S? 만호가 되묻는다. 박태섭의 이니셜 아냐? 나도 모르게 소리친다. 정말이네요. 박태섭. 하연이 출입증을 자세히 본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박태섭이 관련되어 있어요. 만호가 단호하게 말한다. 그동안 우리를 속여왔던 거야. 분노가 치민다. 박태섭이 민수 실종과 관련이 있었다는 뜻이다. 백구가 내 옆으로 와서 다리에 기댄다. 다친 발로도 나를 지켜준 고마운 녀석이다. 목줄에 은방울이 조용히 울린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떠오른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러분, 나는 어둠 속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듯 말한다. 76일 동안 한자리를 지킨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 더 멀리 전해지게 도와주이소. 바람에 흔들리는 은방울 소리가 더욱 애절하게 들린다. 구독과 좋아요, 그 두 글자가 해송항 같은 데선 등대 불빛이 됩니다. 백구의 은방울 소리처럼 멀리 멀리 들려가게 해주이소. 76일째 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인다. 박태섭의 정체가 드러났다.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갔다. 하연 씨, 만호 씨, 이제 경찰서에 가요. 이 출입증이랑 USB 가지고. 네, 어머니. 76일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연이 다짐한다. 백구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 백구가 나를 올려다본다. 그 눈에 희망이 보인다. 76일의 기다림이 드디어 빛을 발할 시간이 왔다. 폭풍우 속에서도 목줄에 은방울이 울린다. 찰그랑, 찰그랑.
이제 그 소리가 승리의 종소리로 들린다. 76일째 밤, 진실을 향한 마지막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77일째 새벽 5시, 폭풍우가 절정에 달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들고 바람이 등대를 흔든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77일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바다야, 이런 날씨에도 목줄의 은방울이 폭풍에 미친 듯이 흔들린다. 찰그랑, 찰그랑, 77일 만에 가장 요란한 소리다. 새벽 6시 해양경찰서에서 급보가 들어온다. 조난신호 포착? 해송 127 긴급 구조 요청. 해송 127? 그거 강민수 씨 배 아냐? 77일 만에 신호가 왔다고? 경찰서가 발칵 뒤집힌다. 서하영과 최만호, 그리고 나는 밤새 USB와 출입증을 들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어머니, 민수 씨 배에서 신호가 왔대요. 하연이 뛰어와서 소리친다. 정말? 정말이야? 77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인다. 지금 구조선이 출동했어요. 폭풍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양경찰관이 설명한다. 오전 8시 방파제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77일 만에 들려온 소식에 온 동네가 술렁인다. 백구는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바다를 바라본다. 뭔가 느끼는 듯하다. 목줄의 은방울이 바람에 울리며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오전 10시 폭우 속에서 작은 점이 보인다. 배다. 배가 온다. 누군가 소리친다. 예인선에 이끌려오는 낡은 어선. 갑판 위에 사람들이 보인다. 민수다. 민수야. 77일 만에 보는 내 아들이다. 백구가 갑자기 일어선다. 77일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그리고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한다. 멍멍, 멍멍. 목줄의 은방울이 요란하게 울린다. 찰그랑, 찰그랑. 기쁨의 소리다. 배가 부두에 접안한다. 민수가 갑판에서 손을 흔든다. 야위고 지쳐 보이지만 살아있다. 어무이. 민수가 소리친다. 77일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민수야. 달려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팔을 붙잡는다. 박태섭이다. 지금 저 배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박태섭이 다급하게 말한다. 왜 안 돼? 일이 커져요. 그동안 기다린 게 다 헛수고 될 수 있어요. 박태섭의 말에 최만호가 가로썬다. 무슨 소리야? 사람 살리다 일 커지는 게 무섭나? 만호 씨,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박태섭이 흥분한다. 그때 서하연이 경찰관들과 함께 나타난다. 박태섭 씨 체포합니다. 무슨 해송항 재개발 관련 비리 혐의, 그리고 선박 안전 조작 혐의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운다. 하연 씨가 가져온 USB와 출입증으로 모든 게 밝혀졌어요. USB에 뭐가 들어 있었는데? 내가 다급하게 묻는다. 박태섭이 재개발 사업 때문에 항구 일대를 비우려고 어선 안전 점검을 조작했어요. 하연이 설명한다. 그래서 민수 오빠 배도 결함이 있는 장비로 출항했고 무인도에서 조난당했던 거예요. 충격적인 진실이다. 그럼 민수가 그동안 혼자? 아니에요. 다른 조난자들도 있었어요. 민수 씨가 다들 구조해서 살렸대요. 경찰관이 추가 설명한다. 박태섭이 끌려가면서 소리친다. 그동안 기다린 게 뭐가 대단해. 어차피 바다 일은 위험한 거야. 닥쳐. 처음으로 욕이 나온다. 우리를 속여온 그 사람에게. 민수가 부두에 내린다. 비틀거리지만 스스로 걸어온다. 백구가 다친 발을 질질 끌며 달려간다. 77일 만에 재회다. 백구야. 민수가 무릎을 꿇고 백구를 끌어안는다.
백구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든다. 목줄의 음방울이 마지막으로 크게 울린다. 찰그랑, 찰그랑, 77일간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신호다. 백구야, 정말 오래 기다렸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무이 죄송해요. 77일 동안 민수가 내게 다가온다. 괜찮다, 괜찮아.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무이 무인도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구조신호 보낼 장비가 고장나서 민수가 설명한다. 박태섭 그놈이 다 조작한 거였어. 재개발 때문에. 내가 분노하며 말한다. 그럼 정말 일부러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77일 동안 백구가 널 기다렸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민수가 백구를 다시 한번 안아준다. 고마워, 백구야. 정말 고마워. 백구가 민수의 얼굴을 핥는다. 기쁨의 표현이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77일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다. 서하연이 다가온다. 민수 씨, 정말 다행이에요. 하연아, 너도 왔구나. 고마워. 민수와 하연이 77일 만에 재회한다. 77일 동안 백구 돌봐줘서 고마웠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돌볼 거예요. 하연의 말에 묘한 기류가 흐른다. 최만호가 다가온다. 다행히 모든 진실이 밝혀졌네요. 77일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만호 씨, 정말 고마워요. USB가 없었으면 77일 동안 포기하지 않은 백구 덕분이에요. 만호가 백구를 쓰다듬는다. 폭풍우가 그친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친다. 77일. 길고 긴 기다림이 끝났다. 사람이 사람에게 빚지는 건 돈으로만 치르는 게 아니었다. 오늘 우리가 갚아야 할 건 개 한 마리의 77일간의 기다림이었다. 백구가 내 손을 핥는다. 목줄의 음방울이 조용히 울린다. 이제 기다림의 소리가 아니라 만족의 소리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77일이 걸려도 100일이 걸려도 민수와 백구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집으로 향한다. 77일 만에 완성된 가족이다. 햇살이 방파제를 비추고 음방울 소리가 바람에 울린다. 그동안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일주일 후 해송항에 잔잔한 바람이 분다. 77일간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재개발 사무소는 추가 협의 공문을 보냈고 박태섭 사건으로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다. 시장은 임시 천막으로 다시 모였다.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며 30년 터전을 되찾았다. 정순 씨, 고생 많았어. 김영자가 내 좌판을 도우며 말한다. 77일. 정말 길었지. 한숨과 함께 웃음이 나온다. 이제야 진짜 웃을 수 있다. 민수는 집에서 회복 중이다. 77일간의 조난으로 몸이 많이 상했지만 정신만은 오히려 더 맑아 보인다. 어무이, 이번엔 정말로 배 그만둘게요.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77일 동안 바다에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장 소중한 게 뭔지. 그래, 이제 육지에서 살자. 77일 동안 충분히 고생했어. 백구는 다친 발이 나아져서 다시 방파제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이제는 민수와 함께 산책하듯 나간다. 더 이상 혼자 기다리지 않는다. 서하연이 매일 집에 온다. 명목상은 백구 치료 때문이지만 사실은 하연 씨,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하연과 민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른다.
77일간의 시련이 오히려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든 것 같다. 하연아, 고등학교 때 우리 왜 헤어졌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연의 대답에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최만호는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며 우리를 챙겨준다. 77일간의 동지애가 생겼다. 아주머니, 백구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만호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77일 동안 혼자 버텨낸 녀석이니까. 대단하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백구가 많이 늙었다는 걸. 77일간의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작은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한 달 후 백구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평소보다 더 조용해지고 잠을 많이 자기 시작했다. 밥도 예전처럼 잘 먹지 않는다. 하연 씨, 백구가 좀 이상해요. 서하연이 백구를 정밀 검사해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한다. 나이도 있고 77일간의 스트레스도 있고 아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백구가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나갔다. 등대 불이 켜지자 백구는 77일 동안 지켰던 그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와 함께였다. 백구야, 고마웠어. 민수가 백구를 안아주며 말한다. 목줄의 음방울이 바람에 조용히 울린다. 찰그랑, 찰그랑. 77일간 들어온 그 소리가 이제는 작별의 멜로디가 되었다. 그날 밤 백구는 민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77일간의 사명을 완수한 듯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사흘 후 해송항 등대 아래에서 작은 장례가 열렸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왔다. 77일간 백구의 기다림을 지켜본 사람들이었다. 이 녀석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 내가 중얼거린다. 기다림의 의미, 믿음의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민수가 백구의 목줄에서 작은 음방울을 떼어낸다. 77일간 울려준 그 방울을. 이걸 등대에 매달자. 바람 불 때마다 울리도록. 민수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한다. 등대 난간에 작은 음방울을 매단다. 바람이 불자 은은한 소리가 난다. 찰그랑, 찰그랑. 이제 영원히 울릴 소리다. 서하연이 조용히 말한다. 이 동네 동물들, 앞으로 제가 다 무료로 진료할게요. 백구가 가르쳐 준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요. 최만호는 트렁크에서 낡은 구조대 모자를 꺼내 등대 아래에 놓는다. 여기도 또 하나의 등대가 되었네요. 마음의 등대가. 한 달 후 민수와 서하연이 결혼을 발표했다. 어머니 하연이랑 작은 카페 차리려고 해요. 등대 보이는 곳에. 그래, 좋은 생각이다. 77일 동안 기다려준 사람이니까 믿을만하지. 카페 이름은 바다의 등대로 정했다. 백구를 기리는 의미에서였다. 카페에서는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77일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1년 후 해송항 등대에 작은 명판이 생겼다. 백구 바다를 기리며 77일간의 기다림이 가르쳐 준 것들. 매일 저녁 7시 등대 불이 켜질 때마다 음방울이 운다. 찰그랑, 찰그랑.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기억한다. 77일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작은 영혼을. 백구는 늘 그 자리였다. 바다가 시작되고 바다가 끝나는 자리. 세상은 소문으로 흔들리고 약한 것부터 밀려나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킨다. 오늘도 등대 불이 켜지면 작은 음방울이 바람에 운다. 찰그랑, 찰그랑. 잘 왔다, 민수야. 그리고 잘가, 백우야. 77일의 기다림이 영원한 약속이 되었다.
석양이 해송항을 물들인다. 등대에 달린 작은 은방울이 바람에 흔들리며 온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어선들이 안전하게 들어오는 소리, 가족들이 기다리는 부두로. 카페 바다의 등대에서는 민수와 서아연이 손님들을 맞고 있다. 벽에는 백구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밑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다.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77일간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해송항 등대의 은방울 소리와 함께 찰그랑, 찰그랑 바람에 울리는 그 소리가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신호가 되고 있다.